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주말인 오늘 광주와 한평, 영광 등에는 호우특보와 함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장맛비로 무등산은 한때 입산이 통제됐고 나흘째 계속되던 폭염이 한풀 꺾였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밤사이 내린 장맛비는 오전 한때 5개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폭우로 변했습니다. 담양 119.5mm를 최고로 장성, 한평, 무안, 곡성, 화순, 영광 등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로 무등산 등산로가 한때 폐쇄됐고 지리산에서는 피서객이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장맛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가 나흘 만에 해제됐습니다. 영암 월출산 계곡의 물놀이장을 찾은 피서객들은 계곡물에 몸을 담그며 더위를 식혔고 숲속에서는 가수들의 공연을 감상하는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장마 비도 많이 오는데 더 시원하고 더 좋아요. 날씨가 뜨겁지 않아서. 초등학생들의 발랄한 율동과 노래가 관객들을 사로잡습니다. 중장년층으로 이루어진 합창단도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뽐냅니다. 4개 합창제를 통합한 여수시민합창제에는 26개 팀이 참가해 개성 넘치는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여럿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합창도 하고 다른 그 합창부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런 공연을 하니까 생활에 활력도 되고. 비가 개인 완도항에서는 시원한 바닷바람 속에 작은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오는 11월까지 매주말 열리는 생생 콘서트 개막식에는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 음악과 함께 시장도 보며 항구의 정취를 즐겼습니다. 장맛비로 한풀 꺾였던 폭염은 내일부터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모레까지 지속되겠습니다.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제17회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막했습니다. 다음 대회가 2년 뒤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만큼 헝가리 대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홀로그램을 이용한 미디어 아트가 선사시대와 고대 로마, 르네상스와 근대로 이어지는 헝가리의 지난 역사를 그려냅니다. 군복을 입은 남성들의 탭댄스에 이어 헝가리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들의 군무가 이어지는 부다페스트 시의 하늘엔 마치 별과 같이 드론이 떠다니며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아름다운 다뉴브강을 따라 펼쳐진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2017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A versenyzőknek pedig sportszerű küzdelmet kívánok. A Nemzetközi Úszószövetség 17. világbajnokságát megnyitom. 헝가리 수영 영웅 크리스티나 에게르세기의 성화 점화를 시작으로 17일간의 열전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180개국 2,300여 명의 국가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27명의 국가대표가 참가합니다. 2007년과 2011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자유형 400m 우승자 박태환이 6년 만에 출전하는 대회에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박태환 선수에게는 서력할 수 있는 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대회이기 때문에 박태환 선수의 결과가 상당히 다음 개최지인 우리로선 중요한 입장인 것 같고 다음 대회 개최지인 광주시와 대회 조직위원회는 참관단을 부다페스트 현지로 보내 대회 운영 참관은 물론 2019년 광주대회 홍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대표단은 선수권 대회 폐막일인 오는 30일 부다페스트 시장으로부터 대회기를 인수받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세월호 수색 작업에 대한 국민 참관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 4.16 안산시민연대는 오늘 목포 신항에서 집회를 갖고 세월호 국민 참관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4.16 단체들은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수색 작업 참관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장 수습본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고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단법인 들불 열사 기념사업회가 대구 지역 청소년들을 초청해 5.18 사적지를 둘러보고 광주 항쟁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 지역 청소년 30여 명과 광주 지역 청소년 20여 명은 오늘 5.18 기록관과 옛 전남도청, 국립 5.18 민주묘지를 잇따라 둘러보고 한국 민주주의와 5.18의 의미를 놓고 토론했습니다. 들불 열사사업회는 올해 부산과 대구 지역 청소년들을 2차례 더 불러 5.18 교류 캠프를 열 계획입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시의 체계적인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상설 사무국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는 최근 2차 실무협의를 갖고 전라남도 방문과 3개시 의결을 거쳐 내년 1월쯤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3개시의 광역교통망 구축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가야 문화권 사업도 해당 부서들의 회의를 거쳐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다양한 종류의 양서 파충류를 보유한 한평 생태공원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도비 지원이 끊긴 데다 입장객도 지난해보다 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이 고향인 길이 8m가 넘는 아나콘다. 육지 거북이 가운데 가장 큰 생후 25년이 넘은 코끼리 거북이. 알비노 미얀마 비단뱀을 직접 만져볼 수도 있어 아이들에게는 색다른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지니까 어때요? 시원해요. 시원하고. 부드러워요. 지난 2014년 10월 문을 연 한평 양서파충류 공원에서는 모두 91종의 700여 마리의 뱀 등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양서파충류가 전시되고 있지만 지난해 관람객은 10만 8천여 명 수준으로 지난 2015년보다 3만여 명가량 줄었습니다. 입장객 감소에는 한평군의 전략 부재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몰이 중인 나비축제와 국향대전 관람객들을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나 2,920개라는 전남권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홍보물 제작해서 지금 앞으로 계속 홍보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국제 멸종위기 1급종인 샴악어를 들여오는 등 볼거리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전라남도의 지원금도 끊겨 한 해 운영비 6억 원 전액을 부담하고 있어 한평군의 고민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치매를 앓던 노인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광주시 동구 지산동에서 71살 A씨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 등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A씨가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도 음압병상이 마련돼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인 순천의료원은 음압병상 4개와 선별진료실 등을 갖춘 감염격리병동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 대부분의 음압병상은 서부권에 시중돼 있어 동부권 음압병상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신안군 하이도 대리에 있는 당숲이 산림청으로부터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이도 대리의 당숲은 대리마을에 있는 소사나무 군락으로 낙엽 화렵 수림대에 서식하는 독특한 마을숲이 보존돼 있습니다. 산림청은 신안군 하이도 대리마을은 남양 제갈씨가 모여 사는 집성촌으로 구한말, 초암, 김연 선생 등의 기초를 잡은 유학풍의 당재를 갖춘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2017 전국 대학 배구 해남대회 주말 리그전이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18일까지 계속되는 대학 배구 대회에는 남자 대학부 A그룹의 이나대 등 11개 팀, B그룹의 목포대 등 3개 팀이 출전해 풀리그로 예선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 대학부, 단국대 등 4개 팀이 참가해 예선을 거쳐 오는 18일 결승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달 열린 대학 배구 제천 대회에서는 인하대가 홍익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